죽어야 사는 남자 천국을 거부한 죄인 혹은 성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에 스스로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남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남자는 참으로 역설적인 남자입니다. 세상은 그를 논란의 주인공이라 손가락질했지만 그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정작 본인은 지켜야 할 사람을 지켰다며 담담히 미소 지은 남자. 바로 대한민국 트롯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가수 황영웅입니다. 이것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처절한 의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공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목숨 같은 의리를 증명한 기록입니다. 낙원의 배신.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저 감미로운 곡 파라다이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낙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이 노래가 태어난 곳은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갈채를 받아야 할 시간, 그는 차디찬 비난의 파편을 온몸으로 맞으며 녹음실 구석에서 피를 토하듯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처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스스로 쓴 굴레. 여기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수많은 화살들 중 황영웅이 단 한마디만 입을 열었어도 꺾였을 화살이 수두룩했습니다. 사실을 바로잡을 증거도, 그를 대신해 싸워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닫았습니다. 아니, 스스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무명 시절부터 함께 피땀 흘려온 동료들의 과거와 스태프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그는 스스로 사회적 사형 선고를 택했습니다. 동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남들은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챙기냐고, 지금 입 닫으면 영영 끝이다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황영웅은 단호했습니다. 나 하나 죽어서 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죽겠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우리가 몰랐던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의리의 실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핀 꽃.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순간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래인 파라다이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팬들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등불을 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지킨 그 미련한 의리가 훗날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을 다시 무대 위로 올려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남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인생도 못 챙기는 어리석은 광대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사라진 진정한 사나이입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황영웅의 무명 시절, 그 밑바닥에서부터 길러진 이 독한 의리가 어떻게 지금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었는지, 그 피눈물 나는 과정을 이제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알던 가수 황영웅은 지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던 황영웅은 사라지고 인간 황영웅이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울산 공장의 기적기름때 묻은 진심. 여러분, 황영웅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트롯 영웅이라는 수식어. 그 화려한 이름 뒤에 감춰진 기름냄새 진동하는 작업복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수트를 입고 노래하는 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소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경남 울산의 한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가수가 되기 전 하루 12시간 넘게 쇳덩어리와 싸우던 노동자였습니다. 화려한 마이크 대신 무거운 공구를 손에 쥐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여름 40도에 육박하는 공장 열기 속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한 청년을 말입니다. 손등은 이미 기계에 긁혀 흉터투성이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박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며 기술 배워서 평범하게 살아라라고 말했습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냐, 그게 돈이 되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계 돌아가는 굉음 속에서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커질수록 그의 노래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세상의 무시가 깊어질수록 그의 꿈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동료의 월급을 채워준 바보. 여기서 여러분이 믿기 어려운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증언입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동료가 집안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해 일당을 가불받으려다 거절당하고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영웅은 본인도 월세가 밀려 주인집 눈치를 보던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동료의 손등 위에 돈 봉투를 얹어주었습니다. 형님, 저는 젊어서 굶어도 되는데 조카 우유는 사줘야죠. 이것이 황영웅입니다. 본인은 구멍난 신발을 신고 다녔으면서 남의 아픔에는 자기 심장을 떼어줄 것 같았던 사람. 성공해서 베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장 밑바닥일 때 남을 챙기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더러운 손으로 만든 가장 깨끗한 꿈.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수는 고귀하고 우아해야 한다고. 하지만 황영웅의 노래가 왜 유독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 우리 아버지들의 땀 냄새가, 우리 어머니들의 고단한 눈물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은 기름때로 더러웠을지언정 그의 꿈은 세상 그 무엇보다 깨끗했습니다. 그의 현실은 차가운 쇳덩어리였지만 그의 가슴은 뜨거운 불꽃이었습니다. 그 공장 구석에서 동료들이 건네준 믹스커피 한 잔에 행복해하며 동료들의 신청곡을 불러주던 울산의 아들. 그는 이미 그때부터 자신만을 위한 노래가 아닌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법을 몸소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흔들리는 운명. 하지만 하늘은 이 착한 청년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 올라온 서울, 그리고 시작된 무명 시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파라다이스 같은 성공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유혹과 배신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를 가장 아꼈던 사람이 그를 가장 깊은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과연 서울로 상경한 청년 황영웅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가 잡았던 그 간절한 마이크가 왜 피로 물들 수밖에 없었는지, 벼랑 끝에서 잡은 마이크 피눈물로 쓴 계약서. 여러분, 울산 공장의 뜨거운 열기를 뒤로하고 서울로 상경한 청년 황영웅의 가슴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성공에 대한 야망? 아닙니다. 자신을 믿어준 공장 동료들의 응원과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비단 옷 한 벌 해드리고 싶다는 착한 욕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그리고 이 화려한 연예계라는 곳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청년에게 세상은 독이 든 성배를 건넸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려는 그에게 절망의 서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거대한 감옥이었다. 상경한 그를 기다린 건 대형 기획사의 화려한 연습실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 단칸방,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이 그의 첫 번째 서울 무대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황영웅의 목소리를 듣고 너는 무조건 스타가 된다며 손을 내민 사람. 황영웅은 그 손이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아줄이 아니라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악마의 계약이었습니다. 노예 계약과 배고픈 천재. 여기서 세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당시 황영웅이 사인한 계약서는 말이 계약서지 사실상의 인생 저당권이었습니다. 수익 배분은커녕 연습생이라는 명목하에 온갖 잡무와 심부름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는 낮에는 소속사에 잔심부름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습니다. 전 국민을 울리는 그 보배로운 목소리가 단돈 몇천 원이 없어 찬물로 배를 채우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소속사 관계자는 그의 약점인 착한 심성을 이용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 때문에 고생한 스태프들 길거리로 나앉는다는 협박성 회유를 일삼았습니다. 황영웅은 자신을 위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남겨질 사람들을 걱정하며 그 지옥 같은 계약서를 품에 안고 버텼습니다. 본인의 날개가 꺾이는 줄도 모르고 남의 둥지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피눈물로 닦은 마이크. 여러분, 가수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황영웅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떨리는 손을 숨겨야 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모진 구박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조명만 켜지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노래해야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건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을 꾹꾹 눌러담아 발효시킨 피눈물이었습니다. 그 피눈물이 섞인 목소리가 역설적이게도 듣는 이들의 심장을 파고드는 명곡이 된 것입니다.
가장 슬픈 사람이 가장 기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잔혹한 현실. 가장 배고픈 청년이 풍요로운 파라다이스를 꿈꿔야 했던 비극. 폭발하기 직전의 침묵. 하지만 인간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는 법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 황영웅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더러운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때 그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그의 인격과 인생 전체를 말살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음모의 시작은 그가 가장 믿었던 형님이라 부르던 자였습니다. 과연 황영웅을 배신한 그 형님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그는 황영웅이 성공하기 직전에 비수를 꽂았을까요? 황영웅 신드롬의 실체 짓밟힐수록 강해지는 잡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어제와 오늘을 모두 알고 있는 내 사람입니다. 서울 상경 후 황영웅이 친형처럼 믿고 따랐던 그 남자. 밥 한 끼 못 먹을 때 삼겹살 한 점 구워주며 영웅아, 너는 무조건 된다고 다독여주던 그 형님이 사실은 황영웅의 목을 조를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는 황영웅의 성공을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영웅의 성공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진심을 나눈 형제가 아니라 돈 냄새를 맡은 포식자였습니다. 사랑받을수록 커지는 질투의 그림자. 황영웅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전국 각지에서 팬덤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일기 시작하자 배후의 움직임은 더욱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보통의 기획사라면 가수를 보호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황영웅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들은 황영웅의 발목에 채울 족쇄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밝은 조명 아래 서 있을 때 그는 가장 깊은 어둠의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함성이 커질수록 그의 뒤에서는 소름 끼치는 음모의 속삭임이 커졌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된 거대한 음모. 여기서 네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황영웅이 한창 경연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그때 배우 세력은 황영웅의 과거를 교묘하게 편집한 가짜 뉴스와 과장된 제보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시작은 단돈 100만 원이었습니다. 단돈 100만 원의 합의금 문제를 마치 씻을 수 없는 범죄인 양 부풀려 언론에 흘린 것. 그것이 바로 그 믿었던 형님과 결탁한 배우 세력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영웅을 무너뜨려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말 잘 듣는 꼭두각시를 만들기 위해 그의 날개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 터뜨리면 영웅이는 겁을 먹고 우리 밑으로 기어들어올 거야. 하지만 그들은 황영웅이라는 남자를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는 꺾일지언정 굽히는 법을 모르는 울산 사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잡초의 생명력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보도블록 틈새에 핀 잡초는 밟히면 밟힐수록 뿌리를 더 깊게 내립니다. 황영웅이 딱 그랬습니다. 배우 세력이 그의 과거를 들춰내고 인격을 살인할 때 그는 눈물을 삼키며 무대 위에서 노래했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가슴에 박힐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애절해졌습니다. 세상이 그를 외면할 때마다 그의 진심은 팬들의 가슴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방해 공작은 황영웅 신드롬이라는 유례없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를 노래하고 누가 거짓을 속삭이는지 우리 어머니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내 아들 같은 영웅이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분노가, 이 눈물이 거대한 팬덤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들었습니다. 의리가 부른 치명적 위기. 하지만 배우 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영웅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동료와 의리를 인질로 잡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황영웅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만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믿고 따라온 무명 동료들과 함께 자폭할 것인가. 믿기 어렵겠지만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자폭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지금의 파라다이스라는 기적을 낳았을까요? 억울한 침묵의 72시간 나를 죽여 너를 살린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72시간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황영웅이라는 이름이 순식간에 비난의 관역이 되었을 때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세상은 그에게 해명하라고 소리쳤고 적들은 도망갔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같은 3일 동안 황영웅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겁해서 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뜨거워서 입을 닫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남겨질 이들의 눈물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가장 시끄러운 외침이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연예계에서 침묵은 곧 인정을 의미합니다. 황영웅도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입을 닫으면 쏟아질 비난, 끊어질 광고, 무너질 미래를 그는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미래보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72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함께 고생했던 무명 동료들의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나만 욕먹고 끝나면 된다. 너희는 다치면 안 된다. 이 미련한 남자는 자신을 제물로 바쳐 동료들의 낙원을 지키려 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피해자였다. 여기서 5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과거의 파편들 중 상당수는 황영웅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강압과 상황에 떠밀려 대신 덤터기를 쓴 사건들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웅이는 끝까지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본인이 다 뒤집어쓰고 연예계를 떠날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는 가해자가 아니라 의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가해자의 가면을 쓴 피해자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순간 동료가 다칠까봐 그는 기꺼이 나쁜 놈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피를 토하며 부른 파라다이스. 시청자 여러분, 파라다이스라는 곡의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함께 가자는 그 따뜻한 가사가 사실은 그 억울한 침묵의 시간 속에 쓰였다는 걸 아십니까? 밖에서는 그를 끌어내리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는 녹음실 구석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지옥을 선사했지만 그는 세상을 향해 천국 파라다이스를 노래했습니다. 비수가 가슴을 찌를 때 그는 꽃향기를 내뿜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황영웅의 저력입니다. 짓밟을수록 더 진한 향기를 내는 꽃, 꺾으려 할수록 더 깊게 뿌리 내리는 나무. 그 72시간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더 큰 비상을 위한 응축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증언자. 그런데 바로 그때 황영웅의 침묵을 깨뜨리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를 무너뜨리려 했던 배우 세력조차 예상치 못했던 황영웅의 진심에 감동한 누군가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를 가장 먼저 용서하고 감싼 것은 다름 아닌 진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왜 황영웅을 위해 목소리를 냈을까요? 그리고 이 반전이 어떻게 황영웅을 다시 무대 위로 소환했을까요? 죽음의 늪에서 피어난 연꽃적들이 친구가 된 이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칼날은 증오입니다. 하지만 그 증오를 녹이는 단 하나의 용광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심입니다. 황영웅을 무너뜨리려던 배우 세력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다시는 복귀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영웅에게 상처받았다고 주장하던 진짜 당사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영웅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눈물이 축복의 비가 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비난의 시작이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를 옹호하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황영웅이 과거에 심어놓았던 의리라는 씨앗이 폭풍 우 속에서 싹을 틔운 것뿐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창을 겨누던 이들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를 무덤으로 밀어넣으려던 손들이 그를 다시 끌어올리는 구원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고소 대신 미안하다는 전화를 건 남자. 여기서 6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논란이 한창이던 그 지옥 같은 시간, 황영웅은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는 왜 나를 모함하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부족함 때문에 당신들이 다시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적에게 먼저 사과하는 남자,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는 이기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용서받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서슬 펄었던 당사자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영웅아, 사실 너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내가 상황에 휩쓸렸다며 오히려 그들이 먼저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 여러분, 연꽃은 깨끗한 물에서 피지 않습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진흙탕 속에서 그 고고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황영웅의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온갖 오물과 비난이 쏟아지는 늪 속에서 그는 남을 탓하며 같이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고통을 걸음 삼아 파라다이스라는 향기로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반전은 화려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품어버리는 거대한 포용이었습니다. 적을 죽여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들어 전쟁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를 죽이려던 배후 세력의 음모는 황영웅의 인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증명해주는 보증서가 되어버렸습니다. 텅 빈 무대, 가득 찬 환호.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론은 돌아섰지만 무대는 여전히 그에게 냉담했습니다. 방송국 문은 굳게 닫혔고 공연장 대관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트롯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소리 없는 혁명이 시작됩니다. 방송국이 버린 그를 우리 어머니들이 직접 손을 잡고 광장으로 끌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는 TV 없이도 대한민국 차트 1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방송 출연 정지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가수가 어떻게 전설이 되었을까요? 그 기적 같은 결과와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질문. 역설의 승리, 돌아온 영웅 침묵이 만든 가장 거대한 함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카로운 칼도 파괴적인 총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증명해낸 진심입니다. 황영웅이라는 이름 석자 뒤에 주홍글씨를 새기려던 이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방송 출연이 막히고 화려한 조명이 꺼졌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이제 황영웅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대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방송국 문은 닫혔을지언정 팬들의 마음의 문은 더 활짝 열렸습니다. 버려진 자가 왕이 되다. 참으로 기막힌 역설 아닙니까?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을 거느린 트롯의 제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난하던 여론이 찬사로 바뀐 결정적 계기. 그것은 화려한 해명 보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끝까지 지켰던 그놈의 미련한 의리였습니다. 자신을 욕하던 이들을 위해 입을 닫았던 그 침묵이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큰 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동료를 지키기 위해 감수했던 오명이 이제는 그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의리가 무기가 된 순간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논란이 터졌을 때 그가 왜 비겁하게 숨지 않았는지, 왜 남 탓을 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때 황영웅이 살기 위해 남을 팔았다면 지금의 파라다이스는 없었을 겁니다. 그가 지킨 의리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배신해도 진심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황영웅만의 철학이었습니다. 적들은 그를 낭떠러지로 밀었지만 그 낭떠러지 밑에는 그가 평소에 베풀었던 의리의 그물이 촘촘히 쳐져 있었습니다. 추락하는 줄 알았던 그는 그 그물을 딛고 더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비난을 퍼붓던 이들조차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미련하게 남을 챙기는 사람이 과연 악인일 수 있겠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세상의 편견을 깨부순 것입니다. 흉터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황영웅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그 묘한 떨림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인생의 비브라토입니다. 그의 가슴에 박혔던 비난의 화살들은 이제 영광의 흉터가 되었습니다. 그가 흘렸던 피눈물은 파라다이스라는 꽃을 피우는 가장 귀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수록 뿌리는 더 깊어지고 햇살이 따가울수록 그늘은 더 넓어지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영웅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무엇일까요? 음원 차트 점령? 콘서트 매진? 예, 그것도 결과입니다. 하지만 진짜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 시대 의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가 꿈꾸는 진짜 파라다이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남자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당신의 파라다이스는 어디입니까? 증명된 진심, 남겨진 숙제. 황영웅의 파라다이스.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온갖 음모와 비난, 그리고 억울한 침묵의 시간을 견뎌낸 이 남자의 성적표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은 그를 지우려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황영웅이라는 이름으로 뜨겁습니다. 그는 방송이라는 사다리 없이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팬들과의 의리 하나로 기적을 썼습니다. 지옥에서 쏘아 올린 천국의 노래.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황영웅의 이름은 각종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박혀 있습니다. 신곡 파라다이스는 발매와 동시에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수천 명의 관객이 운집한 콘서트장은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의 승리입니다. 권력과 음모가 이긴 것이 아니라 진심과 의리가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성공보다 사람을 택한 바보.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동료도 내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영악한 세상에서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이 남자. 여러분은 여전히 이 남자를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흉터투성이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파라다이스는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의 눈동자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황영웅에게 팬들이 파라다이스였듯 이제 팬들에게 황영웅은 쉴 곳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의리 하나로 버텨온 남자의 진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황영웅에게 전하고 싶은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성공보다 의리를 택한 그의 삶에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남자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남겨주십시오. 믿기 어렵겠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영웅의 파라다이스를 전 세계에 알리는 불꽃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